저도 합니다. 네. 조금 흥미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저희 워크샵을 쭉 들으셨다면은 거의 했던 거를 또 한 번 더 하는 느낌의 네, 그런 게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컨텐츠는 조금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느낌으로만 조금 봐주시면서 이번 워크숍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제 화면 공유를 먼저 드리고요. 네, 혜린쌤, 제 거 화면 공유 좀 해주실래요? 네, 권한이 없어가지고. 네, 권한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채팅창에다가 그 오늘 실습할 아이디를 하나씩 공유를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엑셀 파일로도 지금 공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이 안 보이시더라도, 네, 그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저희가 수업할 거를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접속이 가능하신 분들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시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늘 참석자분들 1번 JNA 01부터 24번까지 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 아이디를 이렇게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비밀번호는 A123456 느낌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 아이디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25번부터 30번까지가 지금 여유분 아이디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들어가실 수 있으시면은 네,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접속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네. 우선 크롬 창 실행하셔가지고요. 검색창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쳐주시고, 이게 도구 상자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여기 클래스룸 관리 도구 및 리소스. 네, 요게 구글 클래스룸 사이트죠. 네.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래스룸 로그인 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룸 로그인 하기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제가 배부해드린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여기 보시면 국립목포대 3기 네,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클래스룸에 들어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일단 제가 한 시간을 한 5분 안으로 드릴 테니까 네, 여기까지 한번 접속해 주시고요. 접속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접속 완료라고 써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를 전 또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상황을 봐서, 네, 정균 쌤 감사해요. 한, 50% 정도, 네, 완료했다고 하시면은 항상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는요, 1번부터 30번까지는 이 비밀번호랑 이거를,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혹시 디스타 디지털 새싹 운영하실 때 아이들한테 구글 클래스룸 아이디 줘서 운영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아이디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제가 뭐 클래스룸을 없애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네, 아니면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좀 그렇고 그냥 내가 교사용 컴퓨터에 클래스룸을 띄워서 컨텐츠를 이렇게 하겠다.
그냥 교사용 보여주는 용으로 쓰겠다 그러시면 그냥 이 중에 하나 로그인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무방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역시 그래도 디지털 하시는 분들이라 빠릅니다. 진짜 다른 연수 가면은 로그인 하는데 한 세월이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 들어오시면 여기 수업 과제라고 눌러보시면 이제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이제 디지털 새싹 운영하는 클래스에다가 애들한테 교재를 다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컨텐츠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네, 순서대로 넣어 놓은 겁니다. 네. 제가 왜 클래스룸에 세팅을 하냐면은 아무래도 디지털 새싹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하든 로그인하고 사이트 들어가는데 그 시간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더라고요. 이런 플랫폼 하나에 모아가지고 여기 눌러서 들어가자 하면은 네. 그래서 그런 조금 어, 저희 교사들 용어로는 실제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 학습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자 네,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네,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좀 흐름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 교재를 파일 공유는 안 되고 그 어차피 다 수업하시면 실물로 받으실 거니까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 교재인데요. 네. 일단 모듈이 A, B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모듈 4차시, B 모듈 4차시 해가지고 총 8차시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상황에 따라서 A 모듈을 더 늘리셔가지고 8차시까지 가셔도 무방하고요. 반대로 우리는 B 모듈이 좋을 것 같은데요. B 모듈을 조금 네, 커스터마이징 하셔가지고 8차시로 쭉 늘리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튼 저희 원칙은 A 모듈과 B 모듈 4차시, 4차시. 그러니까 보통 디지털 새싹하면은 4차시 프로그램을 하루하루 해가지고 이틀 안에 보통 끝나니까, 네, 물론 3, 3, 2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래서 하루는 A 모듈, 하루는 B 모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 모듈 1, 2차시는 뭘 했냐면은 그 산타 추적기라는 구글의 무료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한 30개 정도의 컨텐츠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30개 컨텐츠를 즐겁게 네, 그냥 2차시 동안 즐겁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타 추적기 들어가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산타 추적기 실행하는 법까지 해서 네, 총 네, 2차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네. 아이들 학습지로 1번부터 30번까지 내가 하고 싶은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30개를 다 쓰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한 5개 정도까지만 너 어떤 거 해볼래? 해가지고 한 5개 정도까지만 네, 쓰게 한 다음에 5개를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또 5개를 다 했으면 또 5개 계획을 짜가지고 해보고 해가지고 2시간은 그냥 이 컨텐츠를 즐겁게 하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고학년 애들도 생각보다 좋아하고 저학년은 특히나 너무나 좋아합니다. 1, 2학년 애들 진짜 좋아하고 3, 4학년 애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교재에는 간략한 설명들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하실 때 이렇게 30번까지 컨텐츠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 아이들한테 해보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네. 네, 여기 보시면 구글에 산타 추적기라 검색하셔도 되고 제 클래스룸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근데 이렇게 바로 재생 누르면 아마 동영상 컨텐츠가 뜰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요 컨텐츠로 시작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줄 3개짜리 있거든요. 네, 요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교재에 실은 30개의 네, 컨텐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 코딩과 관련된 컨텐츠는 여기 보시면 코드와 함께 춤을 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드 실험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이 블록 코딩을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 모아놔가지고, 네. 일단 우선적으로 이걸 해보시고 나머지 컨텐츠들 즐기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일단 코드와 함께 춤을 한번 이거 컨텐츠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할 수도 있고 춤 배우기로 할 수도 있는데 춤 배우기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아래 이게 뜨죠. 네, 그러면 춤 동작을 보고 이렇게 블록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단계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요. 이런 식으로 춤 동작을 보고 네, 블록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학 5학년 애들은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크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사회적 배려형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 코딩에 조금 네, 흥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겠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컨텐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펭귄 질주라는 게임 컨텐츠도 있는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그래도 바쁘시니까 네, 따로 시간 내서 연구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한 25분까지 드릴 테니까 5분 동안 여기 있는 콘텐츠들 한번 네, 경험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네, 한 5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나 육성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여기 산타의 캔버스라고 네, 그림 그리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도 특히 여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네, 컨텐츠가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한번 쭉 한번 그냥 눌러 보시면서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산타셀카라는 콘텐츠도 애들이 꾸미는 거라 네, 좋아하고 그러니까 1, 2차 시는 약간 흥미를 높이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A 모듈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또 쉬는 시간에 애들이 따로 어디 도망가지 않고 이거 아무래도 안전 관리도 좀 문제잖아요. 디지털 새싹 할 때. 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요 산타 추적기를 하게끔 하면은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또 돌아와서 또 쉬는 시간에 딴짓 안 하고 네, 요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아이들 안전관리 용도로도 되게 좋게 쓰는 콘텐츠여서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네, 1, 2차를 좀 가져왔습니다. 다들 거의 다 해보신 것 같은데요? 5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 1, 2차 시는 네, 즐겁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듈 A의 3, 4차 시로 넘어가면은 네, 교재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즐겁게 한 다음에 네. 3, 4차시는 로도코도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순차 반복 선택에 대한 네. 여기 변수까지는 안 갑니다. 변수가 있긴 한데 네. 우리는 초등학생 대상이니까 순차 반복 선택까지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 반복 선택에 블록 코딩의 기초를 다지는 건데 요거는 아마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요거는 저기 집합형에도 지금 콘텐츠로 하나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로드코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로드코드 실행 방법,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해서 이렇게 바로 링크 들어가도 좋지만 영타를 치게 해서 들어가는 것도 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영타를 잘 못 치고 타자도 잘 못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런 게 많이 늘더라고요. 실은 제가 있는 학교가 디지털 새싹하면서 애들이 리터러시가 진짜 많이 향상됐거든요. 타자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트 들어가는 방법이랄지 마우스 조작 방법이랄지 전혀 모르던 애들이 금방금방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더라도 영타를 쳐가지고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렇게 로드 코드에 대한 건데 이제 파트 1부터 시작을 해요. 네, 파트 1부터 하는데 실은 파트 1도 고학년 학생들은 20단계까지 가는 거를 조금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보통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한 10단계 중반까지 가면은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비슷한 속도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속도가 차이 나고 그때 이제 아마 보조 강사 선생님이나 주강사분들도 이제 개인 지도하느라 바빠지는 시기 한 10단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파트 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네, 각 파트별로 지금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런 메뉴 같은 거 설명도 다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교재 한번 네, 간단히 쭉 살펴보신 다음에 로드 코드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룸 돌아가서 네, 로드 코드 실행하시면 되는데 근데 혹시 나는 순차 반복 선택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수업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여기 제가 학교가자닷컴 소프트웨어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들어가면은 네, 여기 보시면 순차 반복 선택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저는 주로 수업할 때 요걸 가장 많이 써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실과교과서에서도 실린 사진이죠. 네, 그래서 종을 비유해 가지고 네, 종이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한 거는 순차.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금이 반복되게 하는 거는 반복. 그다음에 주말에는 치게 하고 주중에는 치게 하고 주말에는 안 치게 하는 거는 선택.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종을 비유해가지고 순차 반복 선택을 이론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 한번 이론 수업하시고 로드코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드코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혹시 처음이신 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여기 한국어 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실은 컨텐츠 들어가면 언어가 아예 안 떠요. 그래서 영어로 해도 상관없긴 한데 아이들이 그래도 영어를 하면 왠지 어려워하니까 여기서 한국어 눌러주게 하시고요. 만약에 한국어를 못 눌렀다 그러면 아마 언어 선택이 있을 거예요. 네. 하다 보면은 네. 여기는 안 뜨네요. 네. 그래서 언어 선택에서 한국어 사용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 플레이 온라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눌러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파트 1, 파트 2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파트 1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디지털 새싹을 하면은 물론 지금도 그 사회적 배려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와중에도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수준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공동의 목표로 파트 1 인증서 받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속도가 빠른 학생들은 너희들은 파트 2를 선택을 해서 파트 2의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쭉 가봐라 이렇게 해서 잘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스스로 쭉쭉 나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조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파트 1에서 최대한 개별 지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아무래도 그냥 해라 냅둬 버리면 아마 주강사, 보조강사 선생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애들이 다 손들면서 물어보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공동의 목표는 파트 1 인증서. 그다음에 잘하는 학생은 파트 2 가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네. 약간 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여력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파트 1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1단계부터 쭉 하는 게 나가요. 네. 저는 한번 해볼게요, 그냥. 네.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은데. 이게 해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동을 하는 이제 코딩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코딩하는 이 블럭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처음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처음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드래그로 넣는 방법이 있고, 그냥 클릭만 해도 들어가요. 네. 근데 보통 아이들은 드래그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드래그 하다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하다가 자꾸 네, 블록이 밀리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클릭만 하라고 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애들이 조금 그러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수업을 해보면은.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발자국이니까 그냥 네, 네 번 클릭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자,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애들이 이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별 3개를 받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쉬우니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조금 단계가 높아지면 정답이 여러 개예요. 근데 최단 코딩을 하면 아주 제일 짧은 코딩을 하면 별 3개가 되고 중간 이상 길이면 2개, 좀 너무 길게 가져가면 1개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그 중간에 동전 줍기가 생겨요. 그럼 또 동전을 다 먹으면 별 3개, 다 안 먹으면 뭐 별 1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코딩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단계만 다 패스하는 걸 목표로 해버려서 대충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는 꼭 별 3개를 받아서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코딩을 하게끔 네, 유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재도 실렸지만 이건 순간이동 발판이에요. 여기서 똑같이 생긴 대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다섯 발 이동이구나. 네. 한 발 더 해야겠네요. 네. 이러면 다시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스텝이라는 버튼도 있거든요. 네, 요건 뭐냐면 자신이 한 코딩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쉬워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나중에 어려운 코딩 가면은 네, 부분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요 스텝 버튼을 이용하면은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이 돼요. 네. 네, 애들이 처음에는 되게 할만하네 하면서 좋아해요. 네. 그다음에 로테이션인데 네, 로테이션은 회전이죠. 90도 회전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애들이 정말 이게 사고가 박혀 있더라고요. 뭐냐면 90도 회전이나 왼쪽 90도 회전 왼쪽 오른쪽 하는 거를 뭐라고 해야 돼? 딱 한 번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그래요. 이거 수업을 해보면. 근데 실은 저희는 강사니까 아시다시피 회전을 한 번, 두 번 하면은 180도 뒤로 돌기가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단계가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뒤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왜냐면 각도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 고학년들도 각도를 배우더라도 90도 돌기, 180도 돌기 이게 일상생활화에 이게 생각이 안 박혀 있어서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선생님 직접 몸동작으로 보여주시면서 뒤로 돌려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몸동작을 보여주시면서 조금 사고를 넓혀주시면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네,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죠. 제가 한 12단계까지만 가볼게요. 최대한 빨리. 네, 그래서 요것도 여기서죠. 여기서가 아니구나. 여기서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음,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죠. 이렇게 가고 가는데 문제는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엄청 난감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돌고 두 번 돌면 뒤로 갈 수 있고 네. 이게 요 주황색 있어야 되는 게 없으니까 한 번 더 돌아야 되는군요. 네. 저처럼 실수를 해요, 애들이.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요렇게 도는 거. 네. 그래서 하고 여기서 이제 픽업 줍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동전을 주어야 별을 딸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줍기는 그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줍기를 먼저 해야 돼요. 발바닥을 먼저 가서 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주어야 된다. 네,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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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요것도 가서 줍고 가서 줍고 가고. 네. 근데 애들이 또 다시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전해서 잠깐, 네. 아까 뒤돌아가기에서 조금, 네, 하다가, 이제 또 다시 할 만하네. 그래요. 네. 제가 왜 12단계까지 가냐면, 거기가 엄청 애들이 어려워해요. 네, 거기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여기서 엄청 막혀요, 애들이. 다들 아마 수업 경험이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애들이 엄청나게, 네, 난감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별 세 개가 안 나오죠. 네, 별 세 개가 안 나오고 하나만 먹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슬슬 포기하려고 해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우선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그러면 순간이동 발판이 두 개 있는데 어느 걸 먼저 밟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자. 음. 보통 여기를 먼저 밟으려 하거든요. 네, 순간이동 발판을. 그러면 여기서 먹고 간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또 가서 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문제는 그렇게 코딩하면 여기 코딩이 다 안 채워져요. 코딩 길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막 책상을 치면서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느니 막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더 짧은 방법이 있다. 여기를 한번 먼저 밟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먹고 일단 먹어야 되니까 네, 동전 하나 먹고 그다음에 회전한 다음에 가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뒤를 돌아야 되니까 또 거기서 네. 그래서 뒤 돌아야 되니까 네. 뒤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돌고 돌고 구나? 네. 저도 헷갈리네요. 네. 해보죠 뭐. 네.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가고 죽고 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한 번 더 돌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 클릭하면 빠지거든요. 드래그로 빼도 되지만 그냥 클릭해도 빠집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은 유튜브에 로도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각 단계별 정답이 나와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너무 이제 시간이 바쁘시면은 그거라도 보셔가지고 미리 좀 보시고 가시면은 수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생 어려울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할 것 같으면서도 여기서부터 한번 막히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가가지고도 한번 막히고, 이게 단계별 하나씩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들을 잘 보셔가지고, 아, 우리 애들이 우리 학교, 내가 수업할 학교 애들이 여기서 좀 어려워하겠구나라는 단계들을 조금 살펴보셔서 어떻게 애들한테 도움을 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보시면은, 네, 이거 가지고 충분히 순차, 선택, 반복 이 세 가지는 충분히 학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로드 코드로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러면 4차 시가 끝나요. 그래서 첫날은 즐겁게 코딩을 한다. 코딩은 재밌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요 산타 추적기와 로드 코드 두 가지를 이제 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B 모듈로 가면은 엔트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엔트리는 너무 많이 써보셨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엔트리가 교과서에 약간 표준이 되는 플랫폼이라 그래서 뒷사에서도 엔트리를 쓰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는 목포대 뒷사 계속 엔트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엔트리를 가지고 여기 제목이 잘못됐군요. 1, 2차 시입니다. 네, 네, 1, 2차 시는 뭐냐면은 엔트리와 친해져서 미술 작품 하나 만들기, 그러니까 도장찍기 하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아마 저보다 다 코딩 전문가들이셔서 너무 쉽게 할 텐데, 그냥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일단 잠깐 살펴보면은, 네, 이제 로드 코드는 다 했고요. 네, 그래서 로드 코드도 이렇게 혹시나 교재가 필요하실까 봐 네. 맞다. 반복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네. 반복을 애들이 은근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복 블럭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코딩은 그 짧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게 그러려면 아무래도 반복 블럭이 되게 핵심이니까. 네. 그래서 반복 블럭을 왜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 그리고 맞아. 마의 그 로드 코드에 뭐가 있냐면 6발자국 가는 코딩이 있어요. 답이 6발자국이에요. 그냥 빨간색 6개. 근데 애들이 자꾸 별 한 개가 떠요. 왜 그러냐면 반복 블럭을 안 써서. 그럼 반복 블럭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애는 3발짝을 2번 반복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두 블럭을 3번 반복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별 2개밖에 안 떠요. 그러니까 답은 한 발자국을 6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질수록 더 효율적인 코딩이라는 걸 그 단계에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단계도 한번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엔트리 가면은 아마 다들 최근까지 엔트리 수업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엔트리가 리뉴얼이 돼가지고
그 튜토리얼도 생겼고, 그 다음에 애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는 것도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저희 연초만 해도 그 클래스 생성 기능이 없어가지고 엄청 애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클래스 생성 기능도 있고 튜토리얼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엔트리가 너무나도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차시는 그러니까 B 모듈의 1, 2차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은 일단 엔트리를 들어가가지고 네, 엔트리를 들어가서 일단 다들 아시겠죠? 네, 그래도 제가 한번, 잠시만요. 제가 브라우저를 좀 바꿀게요. 네, 여기로 가는 게 낫겠다. 네. 네,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마이 페이지에 지금 나의 학급이라는 메뉴가 있어가지고 여기 가시면은 네, 새로운 학급 만들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새로운 학급 만들기 하면 아까 구글 클래스룸이나 우리 현장에서 많이 쓰는 코스웨어나 이런 것들에서 이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공항 초등학교 네, 제가 뭐 3, 4학년 대상으로 한다. 지금 여기 학년분으로 안 되니까 학년 하나만 지정해 볼게요. 네. 그럼 4학년이다. 그러면 4학년 하고 소개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간단히 네. 하시면 학급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학생 관리죠. 네. 학생 관리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학생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명씩 하셔도 돼요. 소인수 학급은. 한 명씩 그냥 뭐 김창환, 뭐 김정균, 뭐 등등등. 네, 6명 그냥 쭉 쓰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쭉 쓰면은 한 4명만 추가해 볼까요? 네. 이러면 이제 이 학생들 가지고 이제 계정 생성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다음 누르면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생성이 돼요. 네. 그러면 요거를 PDF로 변환해서 인쇄해가지고 애들한테 종이로 나눠줘도 되고요. 네. 아니면 PDF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좀 확대해서 보여줘가지고 로그인하게 해도 됩니다. 네, 훨씬 나아졌죠. 그러니까 아마 보통 수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본인께서 계정 생성 다 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지금 네, 이렇게 계정 생성 기능이 생겼으니까 혹시 엔트리로 수업 안 하셨던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아마 일괄 맞아. 일괄은 없는 것 같다. 네, 일괄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초대 코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디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요 초대 코드를 눌러가지고 내 클래스에 들어와서 내 클래스에 있는 콘텐츠를 수업하게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이 생성 기능이 생겼으니까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애들이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로그인하면은 여기 보시면 엔트리 학습하기가 있거든요. 네, 한번 이게 튜토리얼이에요. 네, 가보시면 여기 네 코딩이 처음인가요? 블록 코딩으로 엔트리 봇을 깨워주세요 해가지고 네 요렇게 튜토리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엔트리봇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념도 애들이 알아두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쉽게 얘기하려고 너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은 다 하드웨어다. 너희 스마트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고, 그다음에 그 기계 속에 너희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 그건 소프트웨어다.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튜토리얼로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네, 튜토리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소프트웨어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고, 코딩 프로그램이 그냥 얘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니까 움직이게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블록 코딩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눈을 뜨게 해볼까요?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눈뜨기 블럭을 이렇게 가져오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눈을 뜨고 그냥 완전 또 다시 블록 코딩의 기초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가 두 개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애들 잘 모르죠. 이거는 저희는 알죠. 인지법이니까 0하고 1 가지고 다 컴퓨터는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네 같이 해주시면 좋고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말하기 블럭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트리봇이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이라고 말하게 하면 말하기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 블럭이 나오더라고요. 만일 뭐뭐라면 했을 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랑해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하거나 또는 헤드셋이 있는 환경이면 요걸 할 수 있는데 안 없으니까 그냥 대표 선생님 거에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여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또 간단한 소양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빵 만들기 해가지고 반복 블럭이 이제 등장을 하죠. 크림빵을 만드는데 5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5번을 반복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하고 그 다음에 네 딸기빵 주문이면 딸기빵을 만들어야 되고 초코 케이크를 만들어야겠죠. 반대로 하면 반대로 만드니까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튜토리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이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카메라가 없어서 아쉽긴 한데,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이게 선택지가 많으니까 애들이 다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시간을 좀 줘서 다양하게 한번 네, 이런 캐릭터들 해봐서 비록 사진이 카메라가 없는 컴퓨터여도 그래도 프레임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네,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찰칵 찍어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네, 하는 걸로 하면 아마 끝이 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혹시 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좀 튜토리얼을 더 해야 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엔트리 수업 경험이 아예 전무해가지고 좀 더 튜토리얼을 많이 해서 엔트리에 친해져야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급 단계 튜토리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단계 튜토리얼까지 하고 엔트리 블록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우리 애들은 굳이 튜토리얼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한 튜토리얼 건너뛰시고 바로 코딩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교원이신 분들은 보통 자기 학교 애들 데리고 하니까 실태를 아니까 네, 그 실태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강사님들께서는 한번 학교 실태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고 엔트리가 좀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좀 튜토리얼 천천히 밟아가셔가지고 굳이 저희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다 안 해도 괜찮거든요. 중요한 건 애들이 천천히 하면서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고 흥미를 느끼는 게 목표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듈 B의 2차 시는 작품 만들기가 네, 제가 한번, 클래스룸 가시면 제가 예시 작품 링크 걸어놨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요런 걸 만들 겁니다. 애들이랑. 그러니까 미술 교과랑 연계를 해서 그 미술 교과에 보면 이제 도장 찍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네, 생물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고 작아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기로 뭔가 바닷속을 꾸밀 수 있는 네, 이런 거를 이제 코딩으로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네, 코딩 시간에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요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네, 되게 간단해요.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수업한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천천히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 네, 그냥 애들이랑 수업한다 생각. 자, 얘들아 작품 만들기 들어가자. 한 다음에 저는 이제 항상 제목부터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을 이제 뭐 도장 찍기, 네, 이렇게 바꾸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엔트리봇으로 캐릭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다 생물로 할 거니까 바다 생물 캐릭터를 하나 가져올까 해서 오브젝트 추가하기 눌러가지고 동물에 가서 바다 생물을 하나 갖고 오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캐릭터를 하나 정하고 하시면 좋아요. 그냥 너희가 마음에 드는 거 할래 하면은 또 그러다가 또 좀 아이들이 시간도 지체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냥 아예 캐릭터 딱 고정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물고기 해볼까 해가지고 물고기 눌러서 추가하기 누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엔트리는 눌러가지고 여기 X 버튼 눌러서 삭제해볼까 해가지고 삭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바다 배경도 골라야지 해가지고 다시 오브젝트 추가하기 눌러서 배경에 가볼까 해가지고 이러면 못 찾는 애들이 또 생겨요. 네.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 바다라고 하면 하나밖에 안 나오고 바닷이라고 하면은 바닷속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 네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캐릭터를 눌러가지고 네,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불렀으니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 일단은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일 때 물고기가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내 마우스가 움직인 대로 물고기가 돌아다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그거부터 해볼까 해가지고 네 계속 반복하기 블록 가져오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일단은 이렇게 따라오는 게 성공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도장이 찍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엔 다시 시작 버튼 시작 블럭 가가지고 여기 마우스 클릭했을 때 따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붓 가가지고 도장 찍기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도장이 찍힌다 누르면 찍힌다라는 것까지 중간중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처럼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게 하려면 여기 보면 모양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해가지고 모양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하는 거죠. 다시 동물 가가지고 뭐 이런 고래도 한번 추가를 해보고 한 세 개 정도, 네 개, 세네 개 정도 추가한 게 세 개만 해볼까요? 일단 문어도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상어도 하나 추가해서 그러면 내가 클릭한 만큼 추가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저장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물고기로 바뀌어 버렸네요. 네 여기 가서 또 이걸 누르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지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시작 불러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키를 눌렀을 때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일단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애들이 스페이스 바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긴 모양의 키보드 네. 키를 누르면 모양이 바뀌게끔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생김새 블럭 가가지고 여기 보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다음이라는 거는 요 1번, 2번, 3번 순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네,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네,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문어가 엄청 커요. 그쵸? 이러면 다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할까 해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간 다음에 요 키를 눌렀을 때 해가지고 보통 위를 누르면 커지는 거니까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크기가 10만큼 커지게. 네. 크기를 10만큼 바꾸기.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복사도 한번 해주시면 좋죠. 코드 복제 눌러가지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를 마이너스 10. 네, 아직 음수 개념은 안 배웠지만 그래도 이 마이너스는 작아지는 거라고 조금 말해 주시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모양 바뀌고 플러스 하면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 작아지는 네. 이런 도장 찍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만드는 게 이제 모듈 B의 이제 2차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듈 B 1차시는 튜토리얼, 2차시는 이제 네. 그 이거 도장 찍기 프로그램 네, 만드는 거 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3, 4차시는 기본형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챗GPT 만들기 했거든요. 챗봇 만들기. 그래서 실은 혹시 보통 해보면은 중학년까지 그냥 자기소개 챗봇 만들면은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자기소개 챗봇 하면 그래도 한 40분은 아무리 빨라야 40분. 조금 못하는 학생들은 연차시, 그러니까 두 차시 잡아야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타자 속도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커서. 근데 또 저희가 지금 사회적 배려형으로 가다 보니까 타자 속도가 느린 친구들이 보통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 모듈비의 3, 4차시는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 챗봇 만들기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 챗봇 만들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 작품.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예시 작품을 보여줘야죠. 안녕 해가지고 무엇이 궁금하니? 너 이름이 뭐야? 하면은 이름을 말하고 너 몇 살이야? 라고 하면 나는 6살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너 학교 어디 다녀? 라고 물어보면 이게 한 번씩 이러더라고요. 네. 네, 이러면 공학초등학교다. 이런 식으로 나이랑 이름, 나이, 학교를 물어보면 그거에 맞는 대답을 하는 챗봇을 만드는 걸로 제가 넣어놨어요. 자기소개 챗봇으로. 그래서 이거 리메이크하기 눌러서 가보시면은 제가 잘못했네요. 음, 아, 잠시만요. 네, 그냥 제 거에서 바로 가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네,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네, 코드 보기 하면은 이제 네, 이게 요렇게가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요 말하기 블럭을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블럭이 여기 가면 이제 자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인공지능 블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블럭이 꼭 로그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어가지고 네. 로그인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모델 학습하기 있죠. 네. 모델 학습하기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 하면 여기 텍스트로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 챗봇 한 다음에 이름 해가지고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을 5개를 쓰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5개 쓰게 하면 이러면서 또 타자 연습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는데 혹시 너무나도 답답한 애가 있다. 그러면은 좀 보조 강사 선생님께서 이제 클래스룸에 제가 아마 탑재를 했을 거예요. 여기 가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제가 해놨거든요. 이걸 컨트롤 C 해가지고 네, 컨트롤 V에서 그래도 완성은 해야 애가 성공감이 있죠. 하다 말아버리면은 이게 성공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좌절감이 생겨가지고 코딩에 대해서 아예 벽을 쌓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님 도움을 받아서라도 완성은 조금이라도 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네.
학교. 네. 순서를 잘 바꿨지만. 네. 학교에 대한 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쉼표로 해야 학습이 되는 거 아시죠? 네. 애들은 다른 방법으로 막 하려고 하거든요. 뭐 이거를 엔터로 치거나 다른 방법을 하려면 꼭 쉼표로 해야 데이터가 개수가 카운팅 된다는 거. 아이들한테 꼭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름 학교, 네, 나이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요 학습하기가 생성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로 5개 이상 데이터 입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3, 4개 해버리면 요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물어보는 질문이 클래스에 맞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아이들이 하게 하고 그럼 내 인공지능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적용하기 누르면 네, 이제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없던 요게 생기고 요게 생기면서 이제 네. 요 선택 블럭을 이제 아이들한테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만일 분류 결과가 이름이라면 그러면 이름을 대답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애들이랑 하는 거면 여기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학교 하면은 나는 공항 초등학교를 다녀. 그다음에 또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나이 해가지고 나는 11살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네,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경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서 더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감정 챗봇이 있거든요. 여기 감정 공유하는 챗봇. 네.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데이터를 더 많이 입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표정 바꾸게 하고 소리를 넣어가지고 네 하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기쁨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감정을 읽어주는 챗봇이야 해가지고 너 기분이 어때? 그러면 이 기분을 말하는 문장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4가지 감정을 선택을 해서 어 이제 곧 워크샵이 끝날 거라 기뻐.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네, 이런 식으로 같이 공감해주는 챗봇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만들면 좋은데, 이제 여기 제가 클래스룸에도 지금 해놨지만, 이 감정에 대한 단어를 애들이 진짜 못 써요, 생각보다. 네. 애들 보통 감정 말하라고 하면 다들 현장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뭐, 재밌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 정도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거를 메모장으로 제가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 인공지능 학습시키실 때 클래스 학습시킬 때 이걸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게 하시면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그래도 워크샵이니까 하나 마지막으로 컨텐츠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그 지금 생성형 AI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고 지금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시도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울산시 교육청에서 초등학생용 생성형 AI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 AI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이거 수업할 때 저는 이제 교재 개발하느라고 이걸 프로토타입으로 돌려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보고 애들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자기소개 챗봇에는 이름, 나이, 학교 3개만 넣고 감정에는 기쁨, 슬픔, 뭐 우울 뭐 이런 것만 넣었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 데이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생성형 AI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쓸 수 있는 컨텐츠가 새로 생겼어. 너희가 공부하는 국어, 수학, 사회 모든 교과의 데이터를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챗봇을 만들었거든. 그렇게 저는 생성형 AI를 초등학교 수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시면은 울산시 교육청에서 지금 플로바엑스랑 제미나이랑 챗GPT랑 협업해가지고 만든
초등학생용 생성형 AI가 있어요. 이거 장점은 로그인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오픈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시작 누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봤으니까 원리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한번 경험시키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국어부터 전 과목 101종, 101개의 챗봇 컨텐츠가 있습니다. 네,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애들이랑 요 임금님들과 톡톡이라는 걸 먼저 시범으로 보여주거든요. 여기 가시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네, 울리라는 네, 캐릭터가 나오죠. 이 조선 왕들과 대화하는 컨텐츠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종 해가지고 이제 세종대왕님이랑 너희가 직접 대화를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생성형 A랑 대화하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건이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내가 세종대왕님과 궁금한 점을 이렇게 챗봇으로 하는 거죠. 이러면 이게 GPT랑 연동돼 있어서 되게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네, 환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애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생일이 언제세요? 이런 것도 애들이 물어봐요. 세종대왕님. 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생성AI 기반이니까 네, 이렇게 다 말해줍니다. 가족은 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생각보다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예, 자기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나의 아내는 누구고 하도 많으니까 여러 자녀라고 표현을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쉽게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생성형 AI 컨텐츠도 생겼으니까 비록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거지만 혹시 수업 말미에 아이들과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이것까지 하시면은 마무리가 좋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제가 8차시까지 쭉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그 외에 뭐 질문 같은 거 네,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워크숍에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 네. 아, 학생 수 몇 명 모집해야 되나요? 아, 이 부분은 혜린 쌤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암태초 임기택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학생 수 모집. 아, 네. 저희 보통 디지털 새싹 일반 학교 기준으로는, 최대 아이들 안전 때문에 25명까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최소는 그래도 한 10명부터 시작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암대 쪽 같은 경우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확인이 되는데, 한 학교의 전교생 수나 한 반에 암세초 학생들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저희 목포대학교랑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10명에서 25명인데 지금 이건 사회적 배려형이니까 조금 협의가 가능하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운영에 대한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음, 네,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교육 콘텐츠에 관련된 거나 혹은 운영에 관련된 거는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목포대학교 혜린쌤 통해 가지고 물어보셔도 되니까 네, 톡방이나 네, 여러 연락 그 수단을 이용하셔 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린쌤 마무리 해주세요. 네네. 네. 아, 네, 선생님. 이렇게 항상 준비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은 특히나 이제 도서벽지, 다문화 또는 장애 학생들, 이런 사회적 배려 학생들 대상으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조금 더 코딩이나 엔트리 같은 거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겨울방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수업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